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다현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하늘 표정 흐린 가운데 가을비가 곳곳에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 중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 지역은 밤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시작했고 낮 기온은 16도에서 17도에 머물며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는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챙기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노래하며 조화와 공감의 무대를 만들어가는 라온 합창단이 오는 16일 정기연주회를 엽니다. 관련 소식 들어보고요. 시승격 70주년을 기념해 원주의 옛 모습을 돌아보는 특별한 사진전이 열립니다. 자세한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들어봅니다. 끝으로 평창군 통신원과 연결해 평창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10월 14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소규모 상공업체의 풍수해 지진 재해보험 가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김동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올해 7월 기준 자료를 보면 강원도 내 소규모 상공업체 2만여 곳 가운데 2천여 곳이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는 가입률 12% 정도에 해당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올랐는데 강원도는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강원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1%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5% 정도 상승했습니다. 평창군이 내년 4월까지 예산 3억 원을 들여 지역의 임도를 정비합니다. 대상 구간은 평창읍 장암산에서 청옥산까지 이어지는 임도 34km 구간입니다. 주요 사업은 임도 노면 정비와 낙석 방지망 설치 등입니다. 관련해서 평창군은 목재 문화체험관과 치유의 숲 등과 임도를 연계해 숲길 달리기 등 산림 레포츠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 지역을 대표하는 장애인 합창단이죠. 라온 합창단이 정기 현주회를 엽니다. 음악으로 즐겁게 마음을 나누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오미희 성인지원팀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이 라온 합창단이 어떤 합창단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라온 합창단은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소속의 합창단으로 라온은 즐거움을 뜻하는 순우리말인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노래하며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음악으로 소통하는 합창단입니다. 2006년에 창단되어 발달장애인, 지체뇌병변 장애인과 시각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 단원 등 총 30여 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온 합창단은 음악을 통해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소통하는 장애인 합창단으로 자리 잡아왔는데요. 지난해부터 원주중앙 로터리 클럽과의 인연으로 제주도에서 교류 공연을 진행하며 장애인 예술의 가능성을 지역 밖으로 확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현재는 그 협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합창단이 걸어온 발자취를 짚어본다면 좀 어떤 활동들이 있었을까요?
네, 라온 합창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를 꾸준히 만들어 오고 있었는데요. 네. 2010년에는 강원 장애인 하나되기 합창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받았고, 2017년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 개막식 초청 공연과 그리고 2018년, 23년 강원도 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꾸준히 실력을 인정받아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 시기에 희망이라는 곡을 지휘자님이 직접 작사 작곡하셔서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합창 영상을 제작해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제주도 공연과 원주시청 행사 그리고 방계리 은행나무 축제 초청 공연 그리고 제2회 정기 연주회까지 이어지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군요. 오는 10월 16일과 21일에는 정기 연주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공연의 취지와 또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 공연은 저희 복지관 개관 22주년을 기념하는 무대로 오는 10월 16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치앙예술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참여권이 실현되는 장으로 사회적 통합과 장애인식 개선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은 원주중앙로타리 클럽과 공동기획으로 준비되었고 로타리안들도 직접 무대에 올라 단원들과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연은 라온 합창단의 합창 무대와 청소년 발달장애인 현악 앙상블의 연주 그리고 지역 예술가의 특별 공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공연을 앞두고 이 단원들이 함께 준비해온 과정도 궁금해지는데요. 연습은 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또 단원들이 이번 무대에 임하면서 갖고 있는 기대감이나 또 준비 과정에서 생긴 에피소드가 좀 있다면 함께 들려주시죠. 네, 라온 합창단은 매주 2번 복지관 강당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정기 연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악보를 보는 게 익숙하지 않은 단원분들이 많다 보니 늘 한 곡 한 곡씩 배울 때마다 지휘자님의 목소리와 반주자님의 연주를 파트별로 녹음해 각자 녹음 파일을 들으며 통째로 곡을 외워가는데요. 그래서 라온 합창단의 모든 무대에는 악보가 없는 상태로 온전히 몸으로 마음으로 노래를 외우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공연에도 로타리 클럽 회원분들도 함께 무대에 오르기 때문에 로타리안 분들도 단원들과 똑같이 악보집 없이 노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절 귀향길에도 그리고 출근길에도 녹음 파일을 수없이 들으며 연습했다고 하시면서 단원분들을 보면 공연 때 악보를 보고 하자고 말을 못하겠다고 오히려 합창 단원들의 집중력과 기억력에 좀 감탄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복지관 안에서는 2-3명의 합창 단원분들만 모여도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릴 정도로 모두가 현재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합창에 대한 애정과 또 열정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기 연주회가 끝난 뒤에는 또 문화탐방 일정도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또 어떤 취지로 문화탐방 일정을 준비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기 연주회가 끝나면 라온 합창단 단원들과 속초로 함께 떠나는 문화탐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장애인분들에게 여행의 기회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지역과 문화 교류를 통해서 예술성을 확장하기 위함인데요. 오는 21일에는 속초 지역 로타리 클럽과 협력해 속초 공연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도 넓혀가고 그리고 원주와 속초 두 지역 간의 예술단체와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의미 있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문화탐방은 공연만큼이나 중요한 무장애 여행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동 동선부터 숙소, 식사, 관광지까지 모두 장애인 단원들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탐방과 속초 공연은 단원들에게 또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계기가 그리고 지역사회에는 따뜻한 울림을 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합창단 활동이 장애인 단원들에게는 자아실현이나 또 자신감 회복에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단원들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 단원들이 함께 활동하면서 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까요?
네, 장애인 단원분들에게는 합창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스스로를 표현하고 그리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서 자신감 있게 노래하는 모습을 볼 때면 그 표정 하나하나가 자존감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또 함께 활동하는 비장애인 단원분들은 장애인 단원들의 열정과 성실함을 보며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같이 노래하고 서로에게 배우는 동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라온 합창단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서는 누구도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합창단이 있을 뿐입니다. 네, 이번 연주회는 여러 지역사회 단체들이 뜻을 모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협력이 지역사회에 좀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정기연주회는 지역 내 기관과 단체가 마음을 모아 함께 준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원주중앙 로터리 클럽이 공동 주관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원주시 메이저뷰티 아카데미, 그리고 국제로터리 3730 지구, 그리고 여러 지역 업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런 협력은 단순히 한 번의 공연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지역이 함께 움직이는 사회적 연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문화예술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로터리 클럽처럼 봉사를 실천하는 단체 그리고 공공기관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면 누군가를 위한 공연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대를 통해 기관 간의 협력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장애인 문화예술이 멀지 않다는 인식과 문화예술을 통한 포용과 나눔이 지역 곳곳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네, 문화활동에 관심은 있지만 또 참여 방법을 몰라서 망설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단원을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참여를 위한 자격이나 또 정해진 절차가 있을까요? 네, 라온 합창단은 장애인 단원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는 열린 합창단입니다. 현재 전화 또는 방문 신청으로 상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고 매년 연초에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새로운 단원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오디션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상시 오디션을 통해서 언제든 참여가 가능하고요. 함께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고 서로를 이해할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라온 합창단의 문을 두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합창단 활동과 관련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덧붙여 합창단을 응원하고 계신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복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공간에서 하다가는 공연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만날 예정이고 또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류 공연을 발전시켜 다른 지역의 장애인 예술단과도 협력하며 장애인 문화예술의 확산과 네트워크 구축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입니다. 노래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무대에서 자신감을 얻으며 그 경험이 삶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라온 합창단의 무대는 특별한 사람들의 공연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공연장에 꼭 오셔서 단원들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함께라는 힘과 노래의 기적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라온 합창단의 이름처럼 여러분의 모든 일상 속에서도 즐거움이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이 라온 합창단이 계속 노래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는 10월 16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치앙예술관에서 시민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16일, 21일 치앙예술관에서 개최되는 정기 연주회도 또 무대와 객석 모두에 감동을 전하는 멋진 시간 만드시길 바라보겠고요.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오미희 성인지원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1910년대부터 원주의 과거 생활 모습 곳곳을 시간을 거슬러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사진 기록 속에서 찾은 원주 풍경들인데요. 리포터 현장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추인의 리포터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청에서 진행 중인 이번 전시는 어떤 전시인가요? 네, 어제부터 원주시청 로비에서 한빛문화연구소가 마련한 사진 기록 속에서 찾은 원주 풍경들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원주문화원 등의 후원으로 원주의 100년 역사를 사진으로 되짚어볼 수 있는 자리인데요. 지역이 함께 나아가야 할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각종 전문 포럼부터 청년들을 위한 강연 또 전시까지 다양한 지역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빛문화연구소가 기획한 전시입니다. 지난 5월에 원주 단오 행사 현장에서 원주 역사 사진전을 진행했고 이때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는데 당시에 하루로 전시가 끝나서 아쉬움이 컸던 만큼 이번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시청 로비에서 전시가 열리게 된 건데요. 이번 사진전은 올해 원주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한빛문화연구소 강대엽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때 참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사진 자료를 보면서 아련한 추억을 되새기기도 하고 또 어린 학생들은 그 옛 생활 풍습 문화를 참 신기한 듯이 살펴보는 등 참 반응이 좋았습니다. 또 작가님들 협의해서 자료를 좀 더 보완해가지고 이번 시청 로비에서 전시를 기획하게 된 겁니다. 우리 후대들 또 그 시대를 살았더라도 기억의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 원주 역사와 또 이 문화가 생생하게 기록된 이 자료들이 단순한 추억만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지혜와 또 에너지를 주기도 합니다.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굽이 나루터 풍경입니다. 보면 이제 인력거를 등에다 지고 나루토에서 배를 타려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참 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 당시 이제 섬강줄기에서 바로 그 문막 물굽이 나루토에서 배를 타고 원주에서 한양을 오가던 그런 배들이 있었고요. 내실 있게 준비한 전시회인 만큼 정말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관람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시 분위기는 어떨지 궁금하고요.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사진들은 과거 시민들의 실제 모습과 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원주의 깊은 역사 속 풍경을 담고 있어서 길을 오가던 많은 시민들이 발길을 멈추고 이 전시를 감상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오래된 사진은 1910년에 문막의 물굽이 나루터 풍경으로 당시 나룻배를 타기 위해서 거쳐야 했던 곳으로 인력거를 등에 지고 이 배를 타려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뿐만 아니라 1930년에 원주 읍의 풍경, 또 1950년 전쟁 중의 모내기 장면, 원주 폭격 직후 사진처럼 원주의 격동기와 또 사람들의 삶을 생생히 전하는 사진들을 볼 수 있는데요. 문막의 신사터 사진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아픈 흔적을, 또 흥원창 관련 사진에서는 원주의 교통과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쉽게 볼 수 없는 사진인데다 이 사진 하나하나가 시대의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적 가치도 크다고 하는데요. 이 전시를 둘러본 시민 이야기 들어보시죠. 좀 새롭고 원주 옛날 모습이라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지금하고 많이 좀 비슷한 곳도 있고 그래서 네,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때 원주에서 한 30년 살았어요. 아니 여기 볼일 있어 왔다가 잠깐 시간이 나서 이렇게 전시되는 게 있길래 좀 보는 중이거든요. 네. 또 다른 분들도 와서 보시면 어떤 게 혹시 좀 좋을까요?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옛날 모습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신 분들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어르신 분들. 네, 이번 전시는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네, 이 전시는 16일 목요일까지 원주시청 1층 로비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립니다. 진심과 정성을 느낄 수 있는 전시인데요. 이 관계자들은 시민들이 원주의 뿌리와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고요. 이 한빛문화연구소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또 어려운 국제 정세 속의 남북 교류와 평화 통일을 주제로 한 문화 포럼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원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시는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북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시간입니다. 월요일 영월에 이어 오늘은 평창군 통신원과 연결하겠습니다. 김범준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50세에서 64세 연령대인 분들을 신중년이라고 하죠. 평창군이 이런 신중년을 위한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요? 네, 이번 2025년 평창군 신중년 정책 제안 공모전은 평창군이 신중년 지원 정책 실효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참여형 행정의 하나입니다. 특히 생애 전환기를 맞이한 50세 전후의 신중년 세대가 능동적으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신중년 세대를 위한 창의적인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하는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과 또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공모전은 평창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오는 10월 31일 금요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차 심사에서는 제안의 적합성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어 2차 심사에서는 관련 부서의 평가를 통해 실현 가능성, 정책성 기대 효과,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상위 8건의 우수 제안이 선정되고 선정자에게는 각각 3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됩니다. 관련해서 평창군은 지난 6월 27일 시행된 평창군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정책들을 군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앞으로도 신중년 대상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들이 많이 발굴되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평창군 미탄면에서 특별한 행사가 진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총 7일간 미탄면 일원에서 미탄 아웃도어 워크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행정안전부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미탄 아웃도어 빌리지 로드트랩 앤 트레킹 거점마을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데요. 청옥산 600마지기, 660마지기, 동강 등 미탄면을 대표하는 생태, 산악, 자원과 지역 주민의 삶이 공존하는 공간을 무대로 아웃도어와 로컬이 결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프로그램들로 진행이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트레킹, 백패킹, 오토캠핑 등 참여형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고 20km와 12km 코스를 완주하면 기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미탄 챌린지, 지역 먹거리로 구성된 회동리 식탁, 로컬 브랜드존,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미탄, 리트릿 등 지역의 고유한 분위기를 정서를 담은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행사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중심으로 마스터 플랜 반영해 미탄 아웃도어 브랜드를 지속 가능한 로컬 브랜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미탄 아웃도어 위크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고 일부 프로그램은 행사 기간 중 현장에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평창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재단이 제3차 장학생 선발에 나섭니다. 선발 규모는 총 1,020명에 15억 4천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는 평창인 장학금과 식비, 거주비, 교재비 등 학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돕는 생활비 장학금, 중고등학생을 위한 기숙형 학원비, 지원 레벨업 장학금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생활비 장학금은 상하방비 각각 100만 원씩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하고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도 가능해 학생, 학부모에게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레벨업 장학금은 방학 중 기숙형 학원 학습비를 지원하는데요. 최대 200만 원을 후지급 방식으로 지원해 농촌 지역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기회를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접수 기간은 10월 31일까지고 평창인재육성 장학재단 또는 읍면사무소, 총무팀 방문과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누리집과 평창인재육성 장학재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끝으로 평창군 진보면에 위치한 석도산 산림욕장 시설 보완 사업 준공 소식까지 전해주시죠. 네, 평창군은 최근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석두산 산림욕장 보완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총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요.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고 이용객 안전과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전망대의 데크 교체, 야자 매트 설치, 급경사지, 안전 로프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관련해서 평창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객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산림휴양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범준 평창군 청년연합회장님과 함께 평창군 소식 나눠봤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박다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